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의 이은비입니다. 6월 14일 시장 정리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셨죠? 오랜만에 이런 장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슬쩍 장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딱 정고점까지 터치를 하더니 쉬쉬쉬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매매를 오래 하다 보니 익절 하는 날에는 사실 멘탈이 흥분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손절을 많이 하는 경험이 있고, 지수가 최근에 너무 올랐던 지수가 너무 올라서 이럴 땐 좀 살살 보자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79%인데 장중에 2.99%까지 거의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150 대형주들의 하락이 더 크게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물론 코스피는 뭐 1% 안쪽으로 하락을 했는데 상승하다가 이렇게 한번 하락을 하면 조금 멘탈이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계좌의 포지션을 보면 약간 비중이 실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 만약에 거기서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그동안 수익을 냈던 것에 비해선 더 많이 시장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런 지수 흐름을 잘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이유는 2차 점지가 대거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런 건데요. 미국의 중 배터리 공장, 뭐 이렇게 중국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하는 거를 허가해줬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밝힌 중국 회사 고션이 조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 위험 검토를 통과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가격 면에서는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조금 경쟁력 우위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IRA에서 약간 우위에 있지 않냐, 혜택을 볼 것이다 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 하나의 뉴스로 인해서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이렇게 많이 아쉽죠. 그래서 상위에 있던 차트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꾸준히 올라져서 제가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말씀드렸었는데 61선 근처에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정보방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때 말씀을 드려서 전고까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고 터치한 후 하락이 나왔고요. 에코프로 BM 역시 오늘 여기 이쪽 전고선 터치하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10% 가까운 급락이 나왔기에 조금 비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타격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또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석경 AT 등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트들 한봉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약간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도 이렇게 전고를 뚫고 올라갔고, 석경 AT도 이제 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전고 터치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당분간은 빠르게 상승을 하기보다는 하락에 무게를 두던가 아니면 옆으로 누울 듯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고요. 다음으로 제2의 라더견 사태, 하한가 5종목의 투자카페 운영자 연루 의혹,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제발 우리나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반지, 박림이 이렇게 모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카페가 있었다고 해요. 이 원칙대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뭐 오늘 점심때까지 입원해서 뭐 이렇게 공지를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신용이 더 이상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찌됐건 제2의 라더견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무더기 하한가가 나온다는 거는 참 좋지 않죠. 뉴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원칙대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강 씨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5대 종목들에 대한 분석글을 지속적으로 올렸고요. 소액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모은 뒤에 고액 투자자에게도 접근을 해서 경영권 분쟁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짠 것으로 풀이된다. 어찌 보면 라더견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속해서 이렇게 소액 투자자를
했다는데 차트들을 보면 이런 차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눈에 띄게 우상향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 각도가 45도가 넘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나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데 역시 만어제강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 75도 정도 각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별로 있지 않은데 이렇게 주가를 오른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라더견 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사실 위험합니다. 그냥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데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빵빵 터져주는 것들은 이건 누가 하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재료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슬금슬금 이렇게 주가를 올렸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 무더기 하한가가 나왔는데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번에 처음으로 하한가 8종목이 나왔을 때 뭐 계속 하한가 하다가 하한가 풀리고 그 다음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국 단타대회 열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주가에 롤링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려고 한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저도 정보방에서 그런 매매를 했지만 그거는 제가 수급을 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냥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없으신 분은 차라리 안 건드는 게 건강상에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하다 보니 당연히 해지성 관련주, 특히 재료까지 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샘표, 샘표, 대상홀딩스, 신송홀딩스, 보라티알, 인상가 등등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단타 잘하시는 분들에게 신송홀딩스하고 보라티아를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급하게 타이핑을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오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섹터도 재료와 시장에 맞아서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해지성 테마이기 때문에요. 오늘 급락이 나오니까 바로 또 반응이 보였는데요. 무조건 막 계속 갈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오늘은 신송홀딩스와 보라티알이 모두 상한가를 기록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걸 올려주셨죠. 직장인인데 MTS로만 매매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익률을 보세요. 보라텔 10.64, 신성홀딩스 27.16, 대상홀딩스 13.5. 저는 이게 직장인 매매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굳이 이걸 뚝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저도 창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저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단타를 하거든요. 근데 직장인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직장인 매매자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이렇게 옆으로 눕는 종목들 모아가면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매도를 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매일 밤마다 오늘 좋았던 종목들 이렇게 보면 기준봉 세우고 또 올랐다가 얘가 살짝 내렸는데 어느 순간을 지켜주면서 돌려나가는 많이 알고 있죠. 밥그릇 차트라고도 하고 유점매매 차트라고도 하는데 이런 종목들 툭툭 모아가시면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분처럼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납니다. 저도 부럽네요. 이런 수익률.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매일 밤에 30분만 투자하세요. 그래서 톡톡톡 건드려 놓으면 이렇게 직장인분들만의 더 큰 매력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볼게요. 인상가는 지금 단기 과열에 걸려 있는데 상한가 이후 그 다음날 약간 음봉을 만들었고 오늘 바로 이렇게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라테알 역시 어제 음봉 만들었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렇게 보면 신성홀딩스 역시 어제 음봉 만들고 상한가 기록했고 샘표도 역시 어제 음봉 만들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샘표는 한 달 전에 윗꼬리를 다른 그 부분까지 전고 돌파를 했고 보시면 신송홀딩스나 이외 차트 볼까요? 얘네들 특히 인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정보방에서도 매매를 했는데 좋은 매물들을 저기 아래 놓고 이격이 좁은 상태에서 뚫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밀리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볼까요? 자,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가 프롤로지움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벤터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전고체 배터리 제조 기술을 업계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있고 이 기술이 상당히 좋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좋은 수급이 들어왔고 이렇게 보시면 앞전 정고도 돌파를 했습니다. 장이 좋았다면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도 뭐 이렇게 이만큼의 박스권을 만든 만큼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델릭스입니다. 피델릭스는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한 지난주 금요일부터 말씀드렸죠. 차트가 돌려 나가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은 이렇게 갔지만 안 팔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캔들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고점을 뚫어졌는데 뭐 물론 거래량도 정고점이 나왔는데 뭐 뉴스도 좋고 재료도 이렇게 좋은 만큼 한 번 더 이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공부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광산업입니다. 백광산업은 화요일 날 급락이 나왔죠. 이거는 대주주가 뭐 횡령 뭐 이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작년 내용이란 말이 있고 백광산업이 빠르게 공시를 했습니다. 해명 공시를 해서 2022년 7월 14일에 공시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등 조치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뭐 이런 진행 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한 후에 한 봉에 이렇게 내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오늘 같은 장에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옆으로 누워가면서 뭐 계속 횡보를 하거나 그런다면 꾸준히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이제 정보방에서 매매를 했던 거죠. 애경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역시 이렇게 지수가 밀림에도 지켜주고 있었는데 이 종목들도 차트 한번 보시고요. 또 장 전에 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거래 정지입니다. 이수화학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수화학이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상한가 찍고 내려왔는데 중요한 건 내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정지가 풀리죠. 그러면 정지 종목 매매하는 방법이 있었죠. 다음날 정지가 풀리고 그러면 그런 영상도 조금 공부를 해보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를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이라고 하면 좀 뭔가 기다렸다는 느낌이 나는데 정말 반갑지 않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분 조금 의견이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중국 배터리 회사가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 너무 비중을 싣기보다는 이 지수 차트 자체도 약간 돌려나갔을 때 매매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6월 14일 장중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 주말에 또 지난번처럼 좋은 종목, 관심 종목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